안녕하세요. 최성철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음성 데이터를 가지고 위스퍼, 오픈 AI의 위스퍼를 어떻게 튜닝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요거 음성 데이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은 별 도움 안 되실 거고, 한 번도 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음성 데이터도 굉장히 쉽게 튜닝할 수 있구나 정도의 내용을 받아가실 것 같아요. 제 이름은 최성철이고요. 2012년에 커리어를 처음 시작했는데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에 있었고, 이때 이제 뭐 뷰노란 루닛이나 이런 초기 멤버들이 저희 회사에서 되게 많이 나왔어요. 저도 그때 나갔어야 되는데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는 2014년에 가천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에서 지내다가 원래 고향이 부산입니다. 부산이어가지고 지금은 부경대로 내려가서 시스템경영공학부 교수로 있고요. 또 동시에 올해 LLM이 나오면서 세상이 좀 변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2012년에 못했던 창업을 해서 지금 팀 리부트라는 회사의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미더블 되게 오래간만에 왔는데요. 옛날에 미더블 오면 한 5년 전입니다. 미더블 온 지도 되게 오래됐는데 보통 20, 30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30, 40대가 주로 멤버가 되지 않았을까. 그때 왔을 때는 제가 파이썬 강의를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보셨던 것 같은데 요즘 이제 아무도 제 파이썬 강의는 보지 않든 일이 있는 것 같고, 이 강의 때문에 제가 백엔드 AI랑 같이 일을 하고 인프랩이랑 같이 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STT, 스피치 투 텍스트와 LLM 기술을 합쳐서 뭘 할 수 있냐 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하려고 그래요. 이거 한 번씩은 다들 해보셨죠? 혹시 뭔가 스피치 투 텍스트랑 LLM 기술을 써서 뭔가 자기 생활을 굉장히 편리하게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뭐 계시죠? 저 굉장히 편리하게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클로버 노트를 쓰시면, 이거는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회의할 때, 제가 어떤 미팅할 때 녹음을 다 하고요. 그거를 클로버 노트로 정리해달라고 하면 오른쪽처럼 정리를 굉장히 쉽게 해주죠.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나왔던 SKT의 ADOT 하면 음성통화 녹화물 거의 다 해서 뭐 예를 들어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음성통화 녹화 자체를 이렇게 상세히 요약하는 이런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는 이거 위스퍼 모델을 쓰고 있는 걸로 들었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 회사에서도 위스퍼 모델을 써가지고 굉장히 간단하게 회의록을 정리하는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진짜 정확하게 나와요. 거의 정확하게 나오고, 그냥 내가 목소리를 녹음을 해서 내가 대화를 녹음해서 요걸 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LLM에 그냥 뿌리면 바로 됩니다. 오늘 사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보여드리려고 하고, 클로버 노트도 똑같은 거 있거든요. 근데 성능 차이가 별로 안 나요. 혹시 네이버 분 계신가요? 클로버 노트 분 안 계시죠? 네. 성능 차이가 안 납니다. 위스퍼 모델이랑 챗GPT 쓰는 거는 거의 공짜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클로버 노트 쓰면 시간이 계속 깎이니까 사실은 써도 그렇게 성능 차이가 안 납니다. 개인이 만들 수 있는 LLM 플러스 STT 기술을 사용해서 기업이 만들 수 있는, 뭐 개인이 만든 건 아니죠. 뭐 어쨌든 오픈 AI 걸 쓰니까 그런 성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시대, 굉장히 잘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요것만 쓰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거의 끝나는데, 사실 이 STT라는 게 완벽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뭐 왼쪽에 있죠. 오늘 저녁에 바로 가도 자리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오늘 2개 가도 할 수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류가 많이 생깁니다. STT 모델 자체가 굉장히 오류가 많이 생기는데, 진짜 놀라운 거는 이 엄청난 부족함을 누가 메꿀까요? 바로 우리 LLM 친구가 메꾸죠. 아무리 오타가 나도 이걸 다 메꿔서 대충 내용들을 뽑아줄 수가 있어요. LLM이 진짜 그래서 대단한 모델인데, 사실 이건 인간도 잘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한국인만이 알 수 있는 게 작성했어요. 이거 다 읽을 수 있죠. 여러분 다 읽을 수 있으실 거예요. 왜냐? 인간도 이미 우리는 머리에 LLM이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써놓은 글도 우리는 대충 이해할 수 있듯이 LLM도 말도 안 되게 STT가 적더라도 대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구글 닥스에 보이스 타이핑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 사용해서 챗GPT-4에 그냥 넣어서 정리를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STT가 막 이런 거죠. STT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LLM이 이미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사실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정 상황에서 이게 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정 상황에서는 사실 좀 이게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소음이 심한 곳에서 잘 되냐라고 했을 때 소음이 심한 곳에선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극단적인 경우를 좀 가져오고 싶었는데 이건 극단적인 경우까지는 아니고요. 이게 잘 안 들리실 것 같은데 12,000원이면 저렴한 것 같아요. 잘 안 들리시죠? 뭐 하여튼 저기 적혀져 있는 글자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레퍼런스에 적힌 게 한 16,000원이면 저렴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네이버도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와요. 네이버 생각보다 잘 나오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소음은 네이버는 아예 출력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이버를 욕하는 거 아니고요. 네이버가 제일 성능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레퍼런스 모델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걸 그러면 이런 거는 실제로 쓰냐 이런 상황이 실제로 있냐 생각보다 되게 상황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공항 같은 데서 우리가 쓸 때 되나요? 네, 대한항공 이렇게 공항에서 통신할 때 많이 쓰죠.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자동으로 STT를 사용해서 정리하는 거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언제 필요하냐면 해운, 항만, 항공 그다음에 클라우드, 여기서는 심지어 클라우드 서비스도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보안 문제로 자기의 데이터, 자기의 목소리를 외부에 가져가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형태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고 이런 보안이 필요한 영역에 모델이 온프레미스형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이제 나중에 저희가 백엔드 A랑 협업해야 되는 요점이기도 한데, 그래서 사실은 그런 항만 일지, 배 같은 경우는 혹시 조금 옛날의 얘기긴 하지만 세월호 때 VTS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VTS에서 항만일지라는 걸 줬습니다. 배가 지나갈 때마다 통신을 하고 그 통신의 모든 내용을 누가 적을까요? 사람이 적습니다. 사람. 그래서 VTS는 보통 하루 밤새서 일하고요. 이틀인가 쉬어요. 그리고 이틀 쉴 동안 저런 자기 항만일지를 적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기술이 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이걸 사람이 적고 정리하는 게 사실은 조금 올드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 아직 여전히 변하지 않고, 변하려고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나라 해경이나 어떤 항만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팀 리부트라는 회사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부산 지역의 산업인 무역, 항만, 해운에 좀 혁신하고 싶은 스타트업이고, 근데 우리가 해보니까 항만 지역에 이 STT 기술이 진짜 필요하겠다 했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음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음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저희 논문도 뭐 위에 ACL부터 뭐 EACL 뭐 그런 식으로 ACL이나 NLP 계열의 논문들을 많이 썼었고요. 아니면 뭐 이제 공장에 들어가는 데이터 마이닝을 좀 했었는데, 그래서 해본 적이 없어서 역시 또 우리 부산의 큰형님이신 최동원 선수가 하임 해봅시다 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또 그냥 해보는 걸로 해서 지난 한 3개월 동안 위스퍼 모델이 MIT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위스퍼 모델을 가지고 한번 이걸 해보자 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롯데가 올해로 31년 차로 우승을 또 못했더라고요. 저희 아들, 저가 82년생인데 84년도 우승하고 92년도 우승하고 지금 대학에 있는 00년생들은 한 번도 롯데 우승을 본 적이 없습니다. 슬픈 얘기고요. 자, 그래서 위스퍼 모델로 이제 파인 튜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네. 위스퍼 모델이라는 거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픈 AI에서 개발한 음성인식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픈 AI를 쓰시면서 휴대폰으로 한 번이라도 음성으로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그게 바로 위스퍼 모델로 여러분의 음성 인식을 하는 거고요. 일단은 위스퍼 모델의 장점은 다양한 음성을 인식해요. 굉장히 많은 음성을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또 죄송합니다. 네이버 관련자분 안 계시죠? 네이버 클로버 같은 경우는 목소리를 다 지정을 해야 돼요. 하지만 위스퍼 모델 같은 경우는 심지어 중간에 목소리가 언어가 바뀌더라도 그 언어를 인식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영어로 얘기하고 한국어로 얘기하고 했을 때 영어, 한국어를 바꿔가면서 인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멀티태스크 러닝을 했기 때문에 음성의 번역, 그다음에 언어 감지 같은 기능들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 모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는 멀티모달을 대학에서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모든 모델이 트랜스포머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CNN 모델과 트랜스포머만 이해하면 현재 사용되는 거의 대부분의 모델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위스퍼 모델도 트랜스포머 시퀀스 모델이고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리고 뭐 다국어 음성 인식, 음성 번역, 발화 언어 식별,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는지를 식별한다던가 음성 활동 감지 이런 것들을 같이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68만 시간의 웹 스케일 데이터셋, 웹에서 데이터셋을 긁어온 다음에 위클리 서퍼바이즈 러닝이라는 게 제대로 태깅이 안 돼 있는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걸로 초기 모델을 만들어서 발전을 시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스퍼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음성이 돼 있는, 발화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고요. 그거를 보통 한번 변형을 시켜줍니다. 피처 익스트랙션을 해주고 그 다음에 위스퍼 모델에 넣어주면 이렇게 글자가 트랜스크립트가 되는 형태고요.
이게 이제 AI를 한 번이라도 하신 분은 다들 들어보셨을 트랜스포머 모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진짜 모델은 저희도 이제 한 번도 안 보다가 모델을 보고 되게 좀 이것도 다 이거 쓰는구나 라고 놀랐는데, 그냥 음성이 들어오면요, 음성 인식을 인코딩 해주는 모델이 있는데 여기 트랜스포머고요. 인코딩을 해준 다음에 인코딩에서 각각의 단계들마다 여기 일종의 디코더인데, 디코더는 입력값과 요 출력값이 시퀀스 투 시퀀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들마다 여기 앞에서 인코더가 번역이라고 해야 되나? 인코더가 생성해준 값들이 벡터 값들이 요 각각의 레이어에 들어가서 결국 최종 모델을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입니다. 모델은 비교적 굉장히 간단합니다. 모델은 비교적 굉장히 간단하고, 오픈AI가 놀라운 게 모델이 엄청 복잡하거나 아예 못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셋을 굉장히 잘 만들어서 이 모든 것들을 좀 해낸다는 게 굉장히 좀 놀랍긴 했는데요. 일단 모델의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파인 튜닝도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저도 지난 몇 개월간 공부를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하면서 한 건데, 사람의 음성이라는 게 발화를 하면 보통 저런 식으로 저장되는데, 저거는 이제 우리가 말한 이 목소리가 공기 분자를 흔들려서 그 진폭을 저렇게 그래프로 표현이 된다고 해요. 이걸 이제 웨이브폼이라고 하는데, 컴퓨터가 인간이 인식할 이 웨이브폼 상태가 우리가 녹음을 했을 때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가 우리의 언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이제 그 연속형 데이터를 일단은 연속형된 이산형 데이터로 바꿔줘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샘플링. 그래서 이렇게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네요. 샘플링이라고 해서 이 단계가 표현이 되는데, 거기서 얼마 메가헤르츠로 데이터를 뽑을 거냐가 있고, 그 다음에 퀀티타이제이션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뭐 2진수로 뽑을 거냐, 4진수로 뽑을 거냐, 6진수로 뽑을 거냐,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데이터를 일부를 추출을 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린 씨가 숫자도 색깔로 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한 다음에 이제 피처 익스트랙에서 스펙트럼이라는 걸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여기서는 다 포함되지 않지만 프리의 변환이라고 해서 아마 신호 처리 같은 과목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프리의 변환이라는 걸 쓰고, 기본적으로 웨이브폼은 하나의 웨이브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목소리가 섞여 있고 여러 개의 내용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요거를 분해해서 변환하는 그런 주파수 성분을 분해해서 변환하는 기법인 퓨리에 트랜스폼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퓨리에 트랜스폼을 쓰게 되면 결국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스펙트로그램이라고 해서 약간은 이미지 데이터 형태로 변형이 되는 거죠. 이미지 형태의 데이터에 우리가 뭐 이미지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이미지가 무슨 의미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미지 형태의 데이터로 변형이 되고, 또 인간의 목소리만을 좀 잘 뽑아내기 위해서 멜 필터 뱅크라는 걸 사용해서 데이터를 추출해냅니다. 이게 뭐 빨리빨리 넘어가는 건 요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사실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따로 공부를 하셔야 아는 거기 때문에, 요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처음 음성 데이터를 배우시는 분들은 요 4단계, 아까 음성 데이터를 추출해서 웨이브폼을 만들고 거기서 어느 정도 그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 스펙트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위스포 모델에 놓고, 그 다음에 요거 나오는 요 4단계만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쉽게 그 위스포 모델을 튜닝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펙트로그램을 만들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학습 파라미터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윈 랭스라고 해서 음성을 작은 조각으로 잡을 때 한 조각을 얼마 정도로 잘라야 되냐. 그래서 위스퍼에서 기본 샘플링 레이트는 뭐 16,000Hz인데 뭐 요거를 이제 기본으로 넣어줘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퓨리에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적용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학습 파라미터를 아까 스펙트로그램을 만들 때 쓰는 학습 파라미터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학습 파라미터들을 먼저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게 있고, 이것도 이제 뭐 좀 그 실험적으로 찾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위스퍼 모델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A100 정도가 있어야지 학습을 좀 제대로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일 작은 모델, 그 다음 모델 정도로 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성능은 좋습니다. 상당히 성능은 좋은데, 그런 좀 적어도 A100 연구실에 A100이 있거나, 저희가 A100을 일부러 안 샀어요. 백엔드 A에 항상 빌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비싸져가지고 요즘에는 살 수가 없어요. 52주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넘어가서,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셋을 전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습 데이터셋은 대부분 뭐 AI 허브에 있는 데이터셋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맞춰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전 처리를 했을 때 $123를
만약에 이렇게 글자로 123달러로 할지 왼쪽처럼 할지 요거는 하나로 통일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할 건지 아니면 숫자로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인버스 텍스트는 노멀라이제이션은 반대로 출력이 됐을 때 이렇게 123달러 이렇게 했을 때 요게 이제 사람 눈에는 오른쪽이 더 보기가 좋으니까 오른쪽처럼 출력될 수 있도록 나중에 인버스 노멀라이제이션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터링 작업을 해서 학습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좀 틀린 데이터들, 그런 것들은 사람이 다 듣고 이해를 해서 제거할 거는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국 누가 뭘 해야 될까요? 네, 대학원에서는 우리 석사 학생이 굉장히 고생을 해서 데이터를 잘라내고 뭐 그런 행동들을 했겠죠. 네, 맨날 이렇게 투덜투덜 거리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러닝은 멀티태스크 러닝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트랜스크립트만 뽑아주는 게 아니라 아예 러닝을 할 때 이게 음성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한다든가, 어느 언어에 해당하는 거를 확인한다든가, 트랜슬레이트 이거 번역도 되거든요. 아마 오픈 AI에서 쓰이는 API 써보시면 아실 건데 각각의 언어를 영어로 번역도 자동으로 해줍니다. 이게 진짜 대단하죠. 그래서 번역을 해준다든가 이런 기능들을 한 번에 학습하는 멀티태스크 러닝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평가를 할 때는 뭐 OCR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요. 이제 WER이나 CER, 그러니까 단어 기반으로 하거나 문자열 기반. 그래서 원래 정답 셋에 비해서 단어가 추가됐거나 아니면 빠졌거나 아니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를 다 더해서 전체 단어 또는 캐릭터 대비를 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낮으면 낮을수록 성능이 좋은 걸로 나오겠죠. 혹시 저 여기 서서 강의해야 됐었나요? 생각해보니까 백엔드 AI가 이 고정되어 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레벨업이 그걸 되게 좋아해서 옛날에 제가 움직이다 한번 혼난 적이 있는데 그러네요.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셋은 저희가 원래 이거는 타깃은 항만입니다. 항만에서 쓰이는 VT에서 쓰이는 데이터셋인데 데이터셋을 학습할 때는 AI 허브에 있는 극한 소음 음성, 사실 들어보면 별로 극한은 아니거든요. 진짜 극한은 항만 데이터 극한인데 저희도 들을 수는 있어요. 들을 수 있을 정도면 사실 극한은 아닌데 하여튼 극한 음소음 인식 데이터라고 해서 WER이랑 CER을 써서 요 데이터가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앞으로 AI 엔지니어들이 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모델들을 이해하고 그 모델에 맞춰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변형해야 되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그 모든 단계를 이해를 해야지만 좀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뭐 4분에서 5분인데 요 위스퍼는 입력이 30초 다니까 요걸 적절히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것도 해야 되고 다 자동으로 될 것 같죠. 네, 자동으로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사람이 들어가서 다 잘라야 된다는 거, 그런 약간 노가다성 업무들이 좀 많아요. 노가다성 업무들이 많고, 그래서 이렇게 뭐 잘라가지고 데이터셋을 또 제이슨화 시켜가지고 학습을 하는 가 필요하고요. 사실 오늘 데모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희 글라디오가 작동을 안 해가지고 데모는 실패했습니다. 데모는 실패했는데 성능 측면에서는 그냥 위스퍼에 대비해서 밑에 저희 쪽 성능이 이거 한글이거든요. 이거는 뭐 나중에 보면 이유가 있는데 이게 퍼센테이지로 나타내기가 좀 어려워서 0.31 뭐 이런데 한 두세 배 정도는 성능이 좋은 걸로 나오고요. 사실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스퍼 모델이 워낙 한글을 작게 넣었고 저희의 타깃은 영어,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는 없고 러시아어. 항만에서 러시아 분들은 가끔 영어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러시아로 얘기해요. 그냥 얘기해서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3년 전인가 4년 전에 그 러시아 배가 강한대교에 부딪혔던 사건이 있죠. 그것도 이제 그분이 술을 마시고 나서 계속 VTS에서 고아오 나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러시아어로 막 얘기하다가 그냥 부딪혔던 사건인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처리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모델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위에는 레퍼런스고 저희가 만든 게 맨 아래인데 사실 네이버도 굉장히 잘합니다. 소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이버가 아예 안 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극단적인 소음은 잘 안 되는데 그냥 일반 소음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여기 물론 내용을 구성 부분을 좀 봐야겠지만 내용 구성 기금이라고 하고 한정식이 한 병식 이로 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좀 크리티컬해요. 요거는 괜찮습니다. 이게 저희 모델을 예측한 게 별로 이거 약간 체리 피킹이라 별로 의미는 없는 모델인데 요거는 괜찮아요. LLM이 해석할 때. 왜냐면 글자 틀린 거는 이 앞에 전체 콘텍스트를 갖고 이해를 해요. 근데 이렇게 말처럼 요렇게 뽑아내는 거.
요거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LLM이 요거 자체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틀리는 것들을 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학습을 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내가 만드는 모델이 어떤 특정한 영역 또는 어떤 특정 부서에서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특정 부서에서 많이 쓰는 STT를 여기에 학습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겠죠. 예, 그런 데는 그 고유의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위스퍼를 좀 실험을 해보는 것도 괜찮고, 그러려면 A백이 있어야 되고 백엔드 AI 쓰시면 한 달에 1,300만 원인가 더라고요. 예, 하여튼 뭐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꽤 비쌌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하시는 게 있고요. 저희 글래디오에 가면 이거 학습할 수 있는데 오늘 생각보다 제가 말을 빨리 해가지고 금방 끝났네요. 생각보다 말을 빨리 해서 이거 했는데, 그래서 아까 보면은 네이버에서 못했던 굉장히 극단적인 거를 저희가 너무 많이는 하지 마시고요. 돈 나가거든요, 이거.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위스퍼 모델은 실시간성이 됩니다. 실시간성이 된다는 건 거의 실시간 번역에 가까운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나중에 작스 강의 하시죠. TF 작스가 요거를 지원을 하고 GPU에서 안 돌리고 아마 제 기억에는 구글의 그 엔비디아 같은 거 이름 뭐죠? 구글의 칩 이름? TPU에서 돌리면 TF 작스를 쓸 수가 있고, 그러면 거의 실시간으로 번역이 됩니다. 실시간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로 뭐 일반적인 서비스를 굉장히 빠르게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는 그 오픈 AI에서 얘기한 거예요. 훈련 데이터가 16배 증가 때마다 WER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근데 저희는 아까 특정 데이터셋으로 했더니 굳이 그렇게까지 많이 데이터셋이 없더라도 많이 줄어든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위스퍼의 영어 성능은 거의 완벽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영어는 거의 안 틀린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소음이 있을 환경에서는 그렇지는 않고요. 사람 수준의, 사람이 전사를 해도 틀리는, 사람이 계속 듣고 전사하지 않는 한 틀리는 것들을 좀 완벽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위스퍼에서 영어는 강력하고요. 심지어 영어 발음도 굉장히 우리나라 발음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인도 발음들도 어느 정도 인식합니다. 보고 싶으시면 한번 유튜브에 인도인들이 그 강의하는 영상을 LLM으로 그 챗GPT로 한번 그 정리해 달라고 하면 정리 잘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서 그런 게 있는데, 그리고 한국어 비율은 LLM과 마찬가지로 1.44%, 데이터를 좀 더 사용하면 좀 더 우리한테 맞는 그런 성능들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결론은 데이터를 더 많이 사용하고 본인 상황에 맞는 모델들을 키워가지고 쓰고, A100 없으면 백엔드 AI 레벨업이라고 얘기를 하면 좋겠다 정도 얘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거 하면서 이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삼성이 왕조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뭐 꼴찌팀이지만 왕조 시절이 있었죠. 왕조 시절에는 오승환만 나오면 이긴다 라는 얘기했어요. 사실은 지금 LLM만 나오면 됩니다. LLM만 나오면 되고 LLM이 다 해결을 해줘요. 근데 완벽한 왕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투진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뭐 건혁, 안지만 왠지 어울리는데, 안지만 선수, 뭐 건혁, 정영욱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있었을 때 굉장히 삼성이 잘했듯이 강한 개투진으로 STT를 좀 개발을 해서 하면 어떤 특정 상황에서도 잘 되는 어떤 요약 기능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회사 소개를 좀 하자면, 저희는 이제 부산에 있고 개발팀은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평생 한번 부산에 가서 개발자를 해보고 싶다, 부산의 고향으로 돌아오고, 저가 그랬거든요. 40대 되니까 너무 고향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저희 회사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AI 엔지니어 또 개발자 자리들이 있으니 연락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